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을 훑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 속에 잠긴 서라벌의 달밤. 명월관의 가장 깊숙한 방 안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로 가득했던 연회장은 간데없고 병풍 뒤편으로 보이는 매화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라벌 제일의 미색이라 칭송받던 그녀가 돌연 잔을 내던지고 사라진 직후 그녀를 연모하던 화랑 김문권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뒷마당으로 발을 옮겼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담벼락 아래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검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취 대신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와 썩은 흙내음이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문권은 마른 침을 삼키며 허리춤에 검을 꽉 쥐었으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뒤에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서늘함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매화는 본래 몰락한 귀족 가문의 여식으로 아버지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된 후 어머니와 함께 길거리로 내몰리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어린 시절 그녀가 기억하는 서라벌은 화려한 금성이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가 뼈를 깎는 지옥이었으며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급기야 기방의 수양딸로 들어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미모는 해가 갈수록 빛을 발하여 서라벌의 모든 사내들이 그녀의 치맛자락 한 번을 잡기 위해 가산을 탕진할 정도였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슬픔과 서늘한 살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매화가 밤마다 사라지는 이유를 두고 고귀한 신분의 정인을 만난다는 둥 혹은 신비로운 선수를 부린다는 둥 떠들어댔지만 진실은 그 어떤 소문보다도 참혹하고 믿기 힘든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매화의 방을 조사하던 문권은 등잔불을 높이 들어 구석진 곳에 놓인 자개암을 비추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화려한 장신구가 아닌 털이 삐죽삐죽 돋아난 짐승의 가죽과 말라붙은 뼈 조각들이었다. 순간 바람도 불지 않는 방 안에 촛불이 맥없이 꺼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신음과 함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권은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라고 외치며 검을 뽑아 휘둘렀으나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고 대신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도령님이라는 매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청아한 목소리가 아닌 마치 땅바닥을 긁는 듯한 탁하고 젖은 음성은 문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실 매화가 밤마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반년 전 서라벌 외곽의 신비로운 노파를 만난 이후부터였으며 그 대가는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다. 노파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세우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금기된 주술을 일러주었으나 그것은 매일 밤 살아있는 짐승의 생간을 취해야만 미모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주받은 계약이었다. 매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무너져 내리는 환각에 시달리며 매일 밤 화려한 비단옷 속에 칼을 숨긴 채 숲을 헤맸고 달빛이 가장 밝은 날이면 인간의 이성을 잃고 짐승의 본능에 몸을 맡긴 채 어둠 속을 질주하곤 했다. 오늘 밤 역시 연애 도중 발작하듯이 밀려오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인데 하필이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문권에게 그 꼬리를 밟히고 만 것이었다. 문권은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를 향해 검을 겨누었으나 달빛에 드러난 매화의 얼굴은 반쪽은 천사처럼 아름다웠으나 나머지 반쪽은 검은 혈관이 툭툭 붉어진 채 뒤틀려 있었다. 매화야, 진정 네가 맞느냐? 대체 무엇이 너를 이토록 참혹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라고 문권이 절규하듯 물었지만 매화는 대답 대신 길게 자라난 손톱을 세우며 순식간에 그의 가슴팍으로 달려들었다. 일촉즉발의 순간 서라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며
횃불 무리가 기방마당을 밝히기 시작했고 매화는 짐승처럼 낮은 포효를 내뱉으며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문권은 바닥에 떨어진 매화의 비단 손수건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피로 나를 찾지 마소서. 라는 가슴 아픈 문구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다. 기방의 행수와 기녀들은 갑작스러운 관군의 난입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명월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으나 매화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성문을 지키던 병졸들은 그날 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성벽을 날듯이 넘어 서북쪽 금지된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그 여인이 지나간 자리마다 핏빛 꽃잎이 떨어져 있었다는 기이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문권은 관군의 재질을 뿌리치고 매화가 사라진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라벌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임을 직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문과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매화의 첫 번째 탈출은 그렇게 서라벌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끝이 났다. 안개 자욱한 서라벌의 서북쪽 숲,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망령의 숲이라 불리는 그곳의 깊은 동굴 안에서 매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문권을 향해 세웠던 날카로운 손톱은 어느새 다시 가녀린 손가락으로 돌아와 있었으나 손톱 밑에 낀 검붉은 흙과 피비린내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동굴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어 화려한 비단 치마는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거렸고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는 어디선가 잃어버린 채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이 귀신처럼 어깨를 덮고 있었다. 매화는 신음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동굴 안쪽으로 기어갔고 그곳에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누더기를 걸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한 노파가 누워 있었다. 그 노파는 한때 서라벌에서 가장 기품 있던 귀족 부인이었으나 지금은 온몸의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궤병에 걸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매화는 품 안에서 아까 사냥한 어린 짐승의 심장을 꺼내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눈물을 흘렸고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곧 다시 예전처럼 고운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사실 그녀가 노파에게 얻은 주술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을 유예하며 산 사람의 정기를 불어넣는 끔찍한 연명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매화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유일한 혈육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의 뒤틀린 효심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숲의 입구에서는 문건과 그를 따르는 무사가 횃불에 의지한 채 매화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데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다. 문권은 나무 줄기마다 묻어있는 매화의 옷자락 조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그녀가 숨겨왔던 비밀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서운 일임을 깨닫고는 공포와 연민 사이에서 방황했다. 도련님, 이 숲은 신라의 기운이 닿지 않는 부정한 곳입니다. 더 이상 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는 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권은 그녀가 그곳에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며 고집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고 숲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와 일행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숲의 더 깊은 곳 버려진 폐사찰터에는 매화의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라벌의 권력가이자 탐욕스러운 상인인 조칠성이 보낸 수하들이었다. 조칠성은 매화의 비정상적인 미모와 밤마다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금기된 주술을 사용한다는 심증을 잡았고 이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하여 정적들을 암살하거나 영생의 비밀을 알아내려 획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들의 칼날은 매화가 가진 가슴 아픈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그녀를 사로잡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매화의 동굴 근처에 덫을 놓고 그녀가 이성을 잃고 튀어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매화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감지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 쇳소리가 들려오며 매화야, 안에 있느냐? 하는 문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매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문건이 동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주한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으며 서라벌 최고의 미인과 그 옆에 누운 괴물 같은 노파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짐승의 사체들은 문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매화는 얼굴을 가리며 오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라고 절규했지만 문건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이 모든 것이 정녕 너의 잘못이더냐. 이 가혹한 세상이 너를 이리 만든 것이 아니더냐라며 그녀를 감싸 안으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를 가로막으며 조칠성의 수하들이 던진 그물이 매화와 문건을 덮쳤고 숲은 인간들의 탐욕과 슬픔이 뒤섞인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조칠성의 수하들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그물에 걸린 매화를 끌어내려 했고 문건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바닥에 쓰러져 발길질을 당해야만 했다. 매화는 문건이 다치는 모습을 보며 눈동자가 핏빛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지키고 정인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다시 한번 스스로 인간의 이성을 끄고 내면의 괴물을 불러내려 몸부림쳤다. 동굴 천장에서는 박쥐들이 떼지어 날아오르고 대지는 낮게 진동하며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렸으며 매화의 입술 사이로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잠식되기 직전의 마지막 징조였으나 그녀는 문건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주하며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조칠성의 수하들이 던진 그물 속에서 매화의 몸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문건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으나 이미 매화의 눈동자는 검은 장막이 덮인 듯 초점을 잃고 오직 사륙의 본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조칠성의 무리 중 우두머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인연이 정녕 구미호의 피라도 이어받은 모양이구나. 이놈을 잡아다 대감님께 바치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며 쇠사슬을 휘둘렀다. 그 순간 매화의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그물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어깨를 날카로운 손톱으로 찢어버렸다. 비명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고 매화의 광기 어린 반격에 당황한 사내들은 뒷걸음질을 쳤으나 퇴로는 이미 차단된 뒤였다. 그녀는 마치 허공을 걷듯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들을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동굴 벽에는 튀어오른 선열이 기괴한 무늬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문건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그녀를 향한 연민을 놓지 못해 매화야, 멈추어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소리쳤지만 매화는 이미 피의 갈증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사내가 겁에 질려 구석에 누워있던 매화의 어머니에게 칼을 겨누자 매화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채 그 자리에 멈춰섰으며 적의 칼날이 어머니의 마른 목줄기를 누르는 것을 보며 처절한 눈물을 흘렸다. 멈춰라, 괴물 같은 년아.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네 애미의 목을 따버리겠다. 사내의 협박에 매화의 살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그녀는 다시 나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애원하며
머리를 땅에 박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문건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고 매화가 밤마다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미모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음모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조칠성은 과거 매화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인 장본인이었으며 이제는 그 딸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조칠성이 직접 동굴에 나타났고 그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만지며 매화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렸다. 과연 서라벌의 명물답구나. 네 아비도 네가 이런 괴물이 된 것을 알면 지하에서 통곡하겠지라며. 비웃는 조칠성의 말에 매화는 이를 악물었으나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칠성은 매화에게 서라벌의 왕실 종친 중 한 명을 암살하라는 은밀한 명을 내렸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어머니를 개먹이로 던져주겠다고 협박했다. 매화는 절망의 심연 속에서 문건을 바라보았고 문건은 그녀의 눈빛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서글픈 부탁을 읽어내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동굴 밖으로는 다시 차가운 새벽달이 떠올랐으나 매화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섰으며 이번에는 한 개인의 생존을 넘어 왕실을 피로 물들여야 하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조칠성의 무리에게 끌려가는 매화의 뒷모습을 보며 문권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동굴 구석에 떨어진 조칠성의 가문 문장이 새겨진 패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반격을 위한 유일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서라벌의 화려한 등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매화의 사라진 밤들은 이제 신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매화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 문권에게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살아남으소서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숲은 그녀의 슬픈 향기만을 남긴 채 다시 고요 속으로 잦아들었다. 문권은 그녀가 남긴 핏자국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반드시 그녀를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구원하겠노라 맹세했고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한편 서라벌 성 안에서는 매화가 복귀했다는 소문과 함께 내일 밤 열릴 성대한 연회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흉흉한 예감이 돌기 시작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미치도록 아름답고도 슬픈 짐승 매화가 서 있었다. 서라벌의 밤은 여느 때보다 화려한 등불로 넘실거렸으나 왕실 종친의 저택 내부는 얼음장 같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조칠성의 협박에 못 이겨 암살자로 나선 매화는 붉은 비단 소복 아래 날카로운 비수를 숨긴 채 연회장의 한가운데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며 목표물인 김대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분내 사이로 미세하게 풍기는 비린내는 그녀가 내면의 짐승을 억지로 깨우고 있음을 증명했다. 김대감이 술잔을 들고 매화의 미색에 취해 방심한 순간 매화는 소매 속에 숨겼던 칼날을 뽑아 휘둘렀으나 그 찰나의 순간 집무실의 문이 박차고 열리며 문건이 호위 무사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문건은 멈추시오. 이 여인은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사자우를 토하며 매화의 앞을 가로막았고 뒤이어 조칠성의 비리가 담긴 서찰과 증자들을 바닥에 던졌다. 조칠성은 당황하여 매화를 가리키며 저 괴물 같은 기녀가 미쳐서 대감을 살해하려 한다. 고 소리쳤으나 문권은 조칠성이 매화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주수를 강요하고 역모를 꾀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매화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타난 문건을 보며 억눌렀던 오열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비수는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쟁그랑 소리를 냈고
그것은 그녀를 참애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사태가 급변하자 조칠성은 최후의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자객들을 불러냈고 저택 마당은 횃불과 칼날이 부딪히는 불꽃으로 번뜩였다. 문권은 매화를 뒤로 숨긴 채 조칠성의 칼날을 받아내며 내 탐욕을 위해 한 여인의 삶과 가문을 짓밟은 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묻겠다. 고 외치며 치열한 결투를 벌였다. 매화는 문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저주받은 힘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으나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수호를 위해 그 힘을 갈무리하며 문권의 등 뒤를 지켰다. 관아의 포졸들까지 합세하면서 조칠성의 수하들은 하나둘씩 제압당했고 마침내 조칠성은 문권의 칼끝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모든 죄상이 천하에 드러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란이 잦아든 후 매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는 문권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어찌하여 저 같은 괴물을 위해 이토록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라는 매화의 물음에 문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너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 했던 가련한 여인일 뿐이다라고 답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숲에 남겨두었던 매화의 어머니가 조칠성이 미리 지른 불길 속에 갇혔다는 급보가 전해졌고 매화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불타오르는 사찰의 잔해 속에서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매화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저주받은 짐승이 아닌 가장 숭고한 인간의 희생 그 자체였다.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고 매화는 타오르는 대들보 아래에서 신음하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매화를 괴롭히던 기괴한 주술의 기운이 불길과 맞닿으며 거대한 빛을 발산했고 노파의 몸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껍질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악마의 계약이 파기되며 일어난 정화의 불꽃이었으며 매화의 진심 어린 눈물이 어머니의 가슴에 닿자 비로소 저주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문권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매화는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품에 안고 검게 그을린 채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살기나 기괴함 대신 평온한 달빛만이 머물고 있었다. 서라벌의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올 무렵 명월관의 가장 아름답고도 미스터리했던 기녀 매화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칠성과 그 일당은 영모와 살인 교사 혐의로 효수되었고 매화의 아버지는 사후에 누명을 벗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매화는 비록 기녀의 신분을 벗고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갔으나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서라벌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어둠이 아닌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꽃의 은은한 향기만이 가득 찼으며 인과응보의 엄중한 교훈이 서라벌의 아침 공기를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서라벌을 뒤흔들었던 핏빛 광풍이 잦아들고 어느덧 세 번의 계절이 바뀌어 명월관터에는 이름 모를 들풀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과거의 영화를 증명할 뿐이었다. 한때 서라벌의 밤을 지배했던 기녀 매화의 행방을 두고 사람들은 그녀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거나 혹은 깊은 산속에서 여전히 짐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등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나 진실은 오직 달빛만이 알고 있었다. 서라벌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시냇물이 맑게 흐르는 오두막 마당에는 눈처럼 하얀 매화나무 한 그루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제는 평범한 안하게 옷차림을 한 매화가 정성스럽게 약초를 말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서늘한 기운이나 치명적인 미색 대신 세상을 달관한 듯한 평온함과 자애로운 미소가 피어나 보는 이의 마음을 따스하게 적셨다. 방 안에서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한 매화의 어머니가 정갈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으며 이는 과거에 참혹했던 저주가
완전히 씻겨 나갔음을 보여주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매일 밤 짐승의 생간을 찾아 헤매던 그 처절한 갈증은 문권의 헌신적인 사랑과 매화 자신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마침내 멈추었으며 주술의 대가로 잃어버릴 뻔했던 인간의 영혼은 고난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다. 매화는 가끔 자신의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생의 의지이자 훈장처럼 여겨졌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분칠이 아니라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는 고결한 마음씨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깨달은 것이다. 황혼이 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말방울 소리가 들려오자 매화의 눈동자가 설렘으로 반짝였으며 이내 관복을 벗고 소박한 선비의 차림을 한 문권이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매달 한 번씩 도성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이곳을 찾아 매화와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신뢰와 깊은 연정이 꽃향기보다 진하게 흐르고 있었다. 문권은 품 안에서 서라벌의 귀한 서책과 비단을 꺼내 놓으며 오늘도 그대의 얼굴이 매화꽃보다 고우니 내 발길이 도성으로 떨어지지 않아 고생했소라며 농담 섞인 진심을 전했다. 매화는 수줍게 웃으며 그가 가져온 찻잔을 채웠고 두 사람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과거의 슬픔 대신 앞으로 함께할 소박하고도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며 긴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탐욕에 눈이 멀어 매화를 괴물로 몰아넣었던 조칠성의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의 길을 걸었으며 그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백성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권세를 위해 인륜을 저버리고 타인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라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된다는 준엄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서라벌 만천하에 증명된 셈이었다. 사람들은 매화의 사라진 밤들을 추억하며 진정한 괴물은 짐승의 형상을 한 여인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탐욕을 쫓던 권력자들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잡기도 했다. 매화의 이야기는 야담이 되어 저작거리에서 읊어지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경계심을 심어주는 신라의 귀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오두막의 밤은 더 이상 비명이나 핏자국으로 얼룩지지 않았고 오직 매화와 문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매화는 잠들기 전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를 되새기며 다시는 어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절개가 있다면 그 어떤 지독한 저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렇게 서라벌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녀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매화 향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매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 밤마다 사라졌던 한 여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달빛 아래 술잔을 기울이곤 한다. 선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옛말처럼 매화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늘한 질문이자 따뜻한 위로로 남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녀가 지켜낸 인간다움의 가치는 달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영원히 회자될 것이며 탐욕의 눈먼 자들에게는 여전히 매서운 경고의 향기를 날릴 것이다.